네,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책자는 윌리엄 세들러 교수가 지은 The Third Age, 40 이후 30년이란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하버드대 성인발달연구소에서 중년에 관한 연구를 10여 년 동안 해온 윌리엄 세들러 교수가 생애주기별 분석 기법을 도입해서 중년에 관한 새로운 시작을 제시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목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3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차에서는 30년의 인생 보너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두 번째 목차에서는 40 이후 인생의 2차 성장을 위한 6가지 원칙으로 첫 번째 원칙은 중년의 정체성 확립하기, 두 번째 원칙은 일과 여가 활동의 조화, 세 번째 원칙은 용감한 현실주의와 성숙한 낙관주의의 조화, 네 번째 원칙은 자신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배려의 조화, 다섯 번째 원칙은 진지한 성찰과 과감한 실행의 조화, 여섯 번째 원칙은 자신만의 자유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의 조화입니다. 3장에서는 내 인생은 나의 몫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하버드대 성인발달연구소 임상실험 중년의 삶을 연구한 중년 전문가로서 이 서드 에이지를 쓰기 위해서 약 40대에서 70대 중반까지 수십 명의 중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삶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면서 생애주기별 분석을 도입해서 중년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서드 에이지 이후에 우리가 맞이할 시기가 인생의 어떤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년 이후의 삶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1장에서는 30년의 인생 보너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를 소개하는데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입니다. 나와 함께 나이 들어가자.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인생의 후반, 그것을 위해 인생의 초반이 존재하나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좋은 때는 오지 않았고 인생의 후반, 그것을 위해 인생의 초반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시를 통해서 사무엘 울만이 쓴 청춘이라는 시가 생각나고 합니다. 사무엘 울만도 이 청춘이라는 시를 78세에 쓴 만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훨씬 더 완숙하고 도약할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발전된 산업에서 개인의 길어진 수명은 도전인 동시에 축복이다. 그런데 이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개인에 따라서는 재앙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절정기는 전반기가 아닌 후반기에 온다. 그런데 젊었을 때 미리 굳어져 버린 노화에 대한 때이른 인식은 2차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약 50 정도가 되면 이제 거의 노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은퇴를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강의를 하고 있는 21세기에는 오히려 지금 50대 이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심지어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10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하는 노년과 중년이 많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 패러다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대로 성큼성큼 걸어나가서 30년이라는 인생의 보너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자는 이 책에서 40 이후 30년을 서드 에이지라고 합니다만은 대부분 우리가 100세 시대에서 인생을 우리가 4단계로 나눴을 때 첫 번째 단계인 퍼스트 에이지는 우리가 보통 태어나서 약 25세까지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고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시기, 학습의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컨드 에이지는 보통 직장에서
활발하게 일을 해서 중년을 맞이하는 세컨드 에이지 때는 우리가 이제 책임의 시기, 그리고 새로운 독립의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저자가 말하는 서드 에이지는 바로 저자는 40대 이후라고 한다. 보통 요즘은 서드 에이지를 50에서 약 75세까지, 여기를 우리가 제2차 성장기, 도약기 이렇게 해서 서드 에이지라고 하고,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시기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우리가 말하는 은퇴, 노년기를 마지막 포스 에이지라고 해서 100세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계로 그려보면 포스 에이지는 약 인생 1막이고 세컨드 에이지는 인생 2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포스트 에이지는 봄이라고 볼 수 있고 세컨드 에이지는 우리가 여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드 에이지는 바로 우리가 봄과 여름에 노력했던 것을 거두어들이는 바로 수학의 지적 가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포스 에이지는 마지막 4단계는 바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 겨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50세라면 우리는 내 인생이 정점을 지났다고 생각하지만 인생 시계로 놓고 보면 아마 12시밖에, 불과 12시,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12시에 퇴근을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애 시간은 몇 세인가, 몇 시인가? 그래서 내가 지금 앞으로 더 새롭게 도약할 시간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는 이제 하산할 시간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서드 에이지를 단계별로 다시 보면, 퍼스트 에이지는 의존의 시기, 교육의 시기로서 부모로부터 우리가 0세에서 25세까지 전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컨드 에이지는 독립의 시기, 책임의 시기, 우리는 이 시기에 결혼하고 직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30, 40대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학습하게 될 서드 에이지는 바로 2차 성장기, 성취의 시기, 그리고 인생의 삶과 여가를 균형을 이루는 균형의 삶이 서드 에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포스 에이지는 마무리의 시기이고, 우리가 노년의 시기이고, 인생에 대한 오래 살다가 우리가 젊은 생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우리가 점점 더 우리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노화는 쇠퇴하고 이렇게 꺾어지는 것으로 봤다면, 이제 이 서드 에이지 관점에서 보면은 점점 더 인생이 성숙하고 진화하는 성공적 노화 관점으로 노화와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3기 인생의 성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내 인생의 이 시점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누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또한 걱정되는 것은 무엇인지, 죽음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서드 에이지로 들어서면서 어떤 변화를 느끼는지, 서드 에이지에서 자아실현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화두를 잡고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약 한 10여 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별 감흥 없이 이 책을 봤다가 다시 한번 보면서 서드 에이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서, 결국은 제가 대학원 과정을 지나가서 박사 논문을 쓸 때 제 주제를 중년층의 노후 준비도와 재무교육으로 쓰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서드 에이지를 제가 접하게 되면서 시니어 PDS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고 이런 동영상을 하게 되는 그런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서드 에이지가 저한테는 커다란 터닝 포인트, 트리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이 책을 다시 접하면서 이걸 제가 그동안에 읽었던 것을 좀 잘 정리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보고자 여러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비행기 활주로로 본다면, 인생 전반기에는 우리가 청춘의 어떤 성장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20세기는
인생의 전반기 관점에서 모든 인생을 바라봐서 청춘의 성장,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멀리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봤다면, 이제 인생 후반기는 중년의 성장 관점으로, 그래서 우리 서드 에이지 관점에서는 인생 후반기 중년의 성장 관점으로 삶의 관점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부모님 시대에, 우리 선배 시대에는 비행기로 갔다면 인생의 서드 에이지를 바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연착륙할 것인가, 은퇴라는 땅에 잘 연착해서 내가 삶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만 모든 인생을 접근했다면, 이제 제3기 인생을 바라보는 100세 시대의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새로운 이력, 새로운 도전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내 삶을 이렇게 하강하는 착륙하는 관점으로 인생 후반부를 바라볼 거냐, 아니면 새로운 도약을 하는, 이륙하는 새로운 출발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제3기 인생의 삶의 질,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만족도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나는 서드 에이지에 착륙할 것인가 이륙할 것인가를 40대가 되기 전에 먼저 내 인생의 관점을 정리하고 충분히 준비해서 서드 에이지를 잘 맞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5개의 치명적인 D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쇠퇴, 질병, 의존, 우울, 노망의 단계를 거치면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합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 우리 선조나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나이가 드는 것을 이렇게 우울함으로 이렇게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도약의 관점으로 인생의 관점을 5개의 치명적인 D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R로 받아들이는 관점을 저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설계, 길어진 삶, 보너스 R이라는 5개의 R을 제시하죠. 그래서 갱신, 갱생, 쇄신, 원기회복, 회춘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새롭게 인생을 새 출발하는 리스타트,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인생 후반부 서드 에이지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정말 인생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축구에서도 전반전에 아무리 많은 골을 넣어도 후반전에 우리가 더 많은 골을 실점한다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서드 에이지가 내 인생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하프타임을 잘 준비하는 인생의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저자는 30년의 인생 보너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2사람의 사례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사람은 폴이라는 58세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아직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최고의 시기가 앞으로 곧 올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퇴직을 해도 은퇴를 할 생각은 나긴 전혀 없으며, 저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제가 살 날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서 5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 새로운 이륙을 준비하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마인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40대 중반의 존의 사를 보면은, 존은 30대까지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했지만, 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처럼 야망을 쫓아서 정신없이 살지는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사실 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보통 물리적인 나이로 본다면 44세인 존과 58세인 폴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폴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나이와 상관없이 폴은 새로운 인생의 도약을 준비하는 긍정적인 서드 에이지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존은 40대 이미 중반에 접어들었으면서 벌써 약 60, 70대 노년처럼 생각하는, 결국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패러다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자는 이 2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2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6가지 원칙에 대해서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년의 정체성 확립하기, 일과 여가 활동의 조화, 자신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배려의 조화, 용감한 현실주의와 낙관주의의 조화, 진지한 성찰과 과감한 실행의 조화, 개인의 자유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의 조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세부 내용을 여러분들과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원칙입니다. 중년의 정체성 확립하기인데, 정체성 확립은 서드에이지의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내가 인생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서드에이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끊임없이 다시 규정하는 것은 건강한 성인기 발달을 위한 정상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내가 뭐 돈을 얼마 벌었는지, 얼마나 내가 높은 직위에 올랐는지 이런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다양성과 그 질적 수준인 것이다.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면서 그 세월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쇄신을 주장하고 성공, 지금까지 내가 인생 전반부의 생각에서는 성공을 최정의하고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나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것을 저자는 우리에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원칙에서는 일과 여가 활동의 조화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과 여가 활동의 밸런스에 대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가보다는 일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불확실한 미래와 자신의 잠재력이 쓸모없다고 버림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왜 일 중심으로 생각을 하냐면 나이가 들면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사회에서 내가 능력이 없고 역할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소모품으로서 전락한다는 그런 패배감이 길들여지기 때문에 더 일에 몰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인생 후반전에 남은 시간은 우리가 젊을 때처럼 계속 내가 했던 것처럼 노동력을 다 집중해서 일을 할 만한 그런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일과 여가 활동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중년을 준비하고 새로운 토약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의 개념을 직업에 국한시키는 것은 오물한 개구리 시각이다. 중년의 일에는 임금이 지불되는 노동 말고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활동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중년의 위기가 가장 아슬아슬하게 고조되는 시기의 여가활동이란 우리가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다. 해서 피터 추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이 게임이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다양한 게임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인터넷과 텔레비전 이런 최신 문명을 우리가 맞이하기 이전에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가 즐겨왔던 노래인데 이것이 최근에 다시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일과 이런 그 일에 찌들어 있어도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어떤 그 새로운 청량제와 같이 오징어 게임의 그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의 여가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후반부에서 정말로 신선한 어떤 청량제와 같은 그런 것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모빌명을 남에게 맡기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이 들수록 삶을 다양하고 복잡하게 살아야 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묘비에 보면은 뭐 아주 간단하게 남이 써주는 무기명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만의 치열한 삶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후반전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만의 삶을 살으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류를 정의할 때 호모사피엔스라는 것 인간은 우리가 고뇌하고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호모파베르라고 해서
인간은 노동을 하는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보통 인류를 정리할 때는 호모 사피엔스 또는 호모 파베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요즘은 호모 로덴스라는 관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호모 로덴스는 결국 인간은 놀이라는 즐기는 인간이고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비록 고뇌하고 일을 하지만 우리 삶에는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균형을 이루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저자는 일도 중요하지만 놀이, 여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과 여가 활동에 투하해서 우리가 이제 일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일의 포트폴리오를 급여를 받는 노동 중심으로 일을 했다면 이제는 급여 노동 비중은 인생 후반부에 줄이고 자원봉사라든지 창업 창직이라든지 가사, 새로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일과 일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함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급여를 받는 노동을 할 때는 하루 종일 그 직장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가나 이런 쪽에 시간을 못 썼다면 이제는 나 중심의 급여 노동을 줄이면서 내가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을 넓힘으로써 일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면서 여가 활동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화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원칙에서는 자신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배려, 사회에 대한 배려는 중년에는 배려의 대상이 보도 넓어져야 된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자신만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이제 중년에는 배려의 대상이 점점 넓어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넓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년의 과제는 나 자신을 배려하는 법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은퇴한 남자가 후회하는 25가지에서도 보면은 대부분의 은퇴한 남성들이 가장 후회했던 것들이 너무나 자신을 혹사했고 자신을 돈밖에 모르는 악기 하나 다룰 줄 몰랐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는 내용을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년의 과제에서는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50세 이상의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자신들의 풍부한 내적 자산과 50년 넘게 축적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차원의 배품을 통해서 창조적 균형을 이루는 법을 배운다면 그들은 보다 배려하는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또 우리에게 세 번째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 원칙에서는 용감한 현실주의와 낙관주의의 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 낙관주의란 삶의 전략으로서 타인에게 도움을 청함으로써 자신을 진정으로 배려해야 된다. 대부분 또 중년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강한 책임과 의무감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손을 벌려서 자신을 배려하라는 거죠. 또한 낙관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자로 보았던 낡은 각본을 버리고 나도 인생의 어떤 주인공이고 내가 새로운 어떤 도약의 주인공이고 이런 긍정적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을 향해 웃을 줄 알아야 하며 진정한 유머 감각의 소유자를 할 수 있다. 실패를 긍정으로 바라보고 배움도 기회로 삼는다.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내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현실적 낙관주의라고 하면서 저자는 네 번째 원칙에서 또 우리에게 용감한 현실주의와 낙관주의의 조화를 이룬 삶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에서는 진지한 성찰과 과감한 실행의 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들면 아무 의심 없이 사회의 낡은 패러다임이 지시하는 대로 융통성 없고 경직된 판에 박힌 일상을 살아가는 위험에 빠지기 쉽다. 우리가 보통 노년의 삶 보면은 되게 경로당에 의자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동료들과 잡담하거나 이렇게 무료한 모습을 보기가 쉬운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존재감을 되찾기 위해서는 행위를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나의 먼저 존재감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춰보고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내가
존재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소유의 삶을 살 것인지 이런 어떤 나만의 어떤 가치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가진 장애가 바로 기회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내가 조금 과거보다 신체적인 어떤 활동력이 떨어지고 관계망이 좀 줄어들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시기마다 기회는 돌아온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중년에 접어든 세대에게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새롭게 던져서 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또 진지한 성찰과 과감한 실행의 조화 5번째 원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6번째 원칙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타인과 친밀한 관계의 조화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는 중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갖가지 이유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유란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마음 깊이 믿는 대로 행동하도록 스스로 허락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이 마지막 제가 3번째 문장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게 들었습니다. 자, 행복의 추구는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을 형성해 가기 위해서 외적인 보답으로부터 거리를 둘 것을 요구한다. 칙센트미하이 교수, 우리에게 몰입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누구에게 명예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보상을 받는다든지 물질적인 어떤 보상을 제공받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정말 즐기는 것, 내가 정말 보람있게 생각하는 이런 가치관, 존재의 삶, 우리가 소유의 삶이 아닌 존재의 삶, 경험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저자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 우리의 배우자를, 친구들을, 우리 자신을 좀 더 새롭게 보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관점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장에서는 내 인생은 나의 몫이라는 주제로 인생의 4가지 꼭지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인생의 4가지 꼭지점은 첫 번째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 직업,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직 미개발로 남아있는 삶의 가능성 속에서 진정한 자아라는 값진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서 그 진가를 드높이게 하는 것이 인생은 당신의 몫이다. 그리고 2차 성장은 중년 이후에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만나본 사람을 위해서 소수만 그 쇄신과 회춘을 경험해서 새로운 스타트를 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마지막 목표는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 한 25분에 걸쳐서 제가 서드 에이지 나온 지 30년이라는 책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아직 미완성의 삶을 살고 있고 아직도 저도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저도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저의 서드 에이지를 어떻게 또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립할 것인가 그런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서드 에이지의 도약을 기대하면서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